이경희 12번 이경희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경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통일 갑니다. 국민 위해서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는 2일 수원역 광장에서 지역 유권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늘푸른 한국당 이재호 후보는 3일 파주 봉일천 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3일 순천을 찾아 시민들에게 투표 참가 독려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는 2일 안산과 산본 시내에서 거리 유세를 펼쳤습니다. 한국국민당 12시 뉴스 시작합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희극 헨리 4세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왕관을 쓴 자는 명예와 권력을 지녔지만 그만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는 의미일 텐데요.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2017년, 제19대 대통령이 짊어질 왕관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 토크에서는 2016년 글로벌 기부문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강현주 씨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생방송되는 한국국민당 12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벤처기업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2월 12번 40대 젊은 후보 이경희입니다. 네 번째 하나. 힘이 들어가게 어깨를 활짝 펴게 해주겠습니다. 청년층을 설치해서 청년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지난 20년, 30년 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패가 반복되고 있고요. 또다시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기호 12번 대회가 한국국민당 기호제 12번 재산권을 확고히 지킬 수 있습니다. 통일되면 경제가 살고 국가 안보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더 확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젊은 대통령 이경희를 뽑아주십시오. 통일이 답이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국민당 12시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헌법 제10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국가는 개인이 가진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이 이야기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는 성소수자도 장애인도 여성도 모두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권리지만 그동안 지나왔던 대선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차별 문제를 주된 이슈로 다룬 적은 없었습니다. 허나 이번 대선에서 차별금지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2016년 글로벌 기부문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시고 주식회사 힐피니스 대표로 계신 강현주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켜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주라고 합니다. 화장품 개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경영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에 첫 출연이셔서 그런지 좀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방송 출연 처음이라서 좀 네.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리따우십니까? 아니에요. 아나운서님이 더 예쁘세요. 네.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시청자 네. 여러분이 속으로 욕하실 수 있겠어요. 네. 누구 닮았다는 이야기 안 들으셨어요? 차이론 닮았다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관심법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아리따우신 탤런트 차혜련 씨를 닮은 강현주 씨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기부문화대상에서 무려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가장 큰 상이죠? 큰 상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이제 가분한 상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상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 약자가 억울하게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항상 좀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좀 저의 도움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항상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고, 그렇게 했던 활동들이 그런 상을 받게 되었던 걸로 같아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대학생 때부터 이제 뭐 인문학 강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 멘토를 하면서 좀 더 이제 저보다 상황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해오면서 이제 차곡차곡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아, 그럼 대학생 때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벌써 10년이 넘으셨네요. 갑작스럽게 드리는 질문이긴 하지만 지금 딱 떠오르는 어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 좀 해주시죠. 물론 이제 뭐 소년원에 있던 친구나 그리고 한부모 가정 그리고 그 한부모 가정이나 뭐 성폭력 피해자 네. 그리고 그 가출 청소년 등등 이제 그런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과 또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권력이 존재함으로 해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생각이 나고 또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좀 정의로운 마음에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소년 아이들부터 해서 한부모 가정 아이들 이야기 쭉 해주셨는데 그 친구들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던가요? 저희는 사실 만나볼 기회가 많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제 그 친구들을 일단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 친구만의 잘못으로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가출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가출한 그 청소년을 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친구가 가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뭐 폭력적인 아버지, 뭐 그렇게 해서 가정을 버린 어머니,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친구가 그 학교에서 적응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그 어린 10대 청소년이 감당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소년원에서 이제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환경 속에서 어쨌든 소년원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낙인 문제라던가 또 그 친구가 그 환경에 일시적으로 소년원에서 나왔을 때 또 환경은 변화하지 않은 거죠. 가정 환경이라든지 그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가 볼 수 있는 세상의 세상의 시선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인생 역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적기 때문에 좀 되풀이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네, 좀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제가 연주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미인 대회에도 나가셨어요? 저는 굉장히 이제 용감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 나간 계기도 그래요. 저는 사실 이렇게 예쁘지도 그렇게 날씬하지도 않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나감으로 해서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여성들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아름다운 동행 웨딩쇼도 참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음악회, 패션쇼 같은 곳에도 무료로 출연을 하셔서 무료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능 기부까지 하셨군요. 여러 후보들이 아무래도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안 내세울 수는 없을 텐데 TV 토론이나 어떤 공약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보신 적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니 뭐 매 대선이나 이럴 때 내세우는 공약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비슷비슷하고 네, 네. 정말 거기에 대한 관심은 있는 건지 정말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정말로 그 실행 가능한 공약들인 건지 그런 거를 뭐 조사는 좀 하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고 그 공약을 세운 건지가 좀 한번 묻고 싶은 그런 공약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피상적이다. 아직도 현실성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실례하지만 우리 강현주 씨는 결혼하셨나요? 저는 지금 미혼입니다. 아직 네. 미혼이신가요? 그러면 가까운 장래에 결혼 계획이 있으세요? 결혼을 하고 싶고 네, 결혼을 해야 됩니다. 네. 해야 하신가요? 네, 해야 되죠.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셨어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어떻게 드시는 거죠? 좀 여담이지만. 네,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정말 크진 않지만 아늑한 집과 정말 날 사랑해주는 남편과 그리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내 자녀가
그런 이제 그런 따뜻한 가정 생활을 하고 싶다는 꿈을 이제 꾸기도 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10년 넘게 계속해서 해오신 일들이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만나는 일, 또 그리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들을 많이 해오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그런 생각들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왜 여쭤봤냐면 아무래도 이제 혼기에 가까워 있으신 분이고 또 결혼 그쵸. 생각을 해보시다 보니까 그래서 더 현실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목소리를 내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이경희 후보 선거 캠프에서도 좀 받아들이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 수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주 씨가 생각하시는 대통령 상이랄까요? 나는 이런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네, 제가 바라는 대통령은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정말 페미니스트다, 난 약자의 편에 선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유세와 선거운동을 하는 그러한 후보자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그분들은 정말 본인의 욕심을 위해서, 그 본인이 속한 단체의 이익이 위해서만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그런 분보다는 정말 그 대선 전과 후가 같은, 그리고 그 철학이 정말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고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질 수 있는 청년 결백한 정책을, 그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선 후보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현주 씨와 함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에도 소원은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어라. 통일은 이경희 12번 이경희.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경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통일 갑니다. 국민 위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한국국민당 12시 뉴스. 오늘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거날이 다가올수록 대선 후보들은 전국 곳곳을 누비며 막판 표심을 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면서 말재주만 뽐내는 정치인보단 약자의 편에 서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따뜻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국민당 12시 뉴스는 내일 더욱 알찬 소식만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